내가 치과를 갔는데 이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오늘 하셔야지 저희가 할인을 해드려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일즈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잉 진료에 좀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사실 요즘 치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거의 있죠.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가 많다 보니까 치과들마다 사실은 좀 이제 진료를 하는 방식이나 질환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운영하는 방식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치과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를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치과는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신뢰를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치과를 아는 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 봤더니 어떤 치과에 환자분이 갔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가 진행됐고 다수의 치아를 갈아서 치료를 진행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야, 정말 걱정도 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치과는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다가 그 치과가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돼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치료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피하면 도움이 될 치과들은 첫 번째로는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나와서 그 환자의 문제나 또 환자의 치료 계획, 치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혹은 실장이 나와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치료 계획을 정하러 간 거지 실장을 만나서 치료 계획을 정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은 치료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예약 혹은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치료에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 이 치아는 뭐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이 치아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치과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상업적인 곳이죠. 과잉 치료를 많이 하는 곳. 이걸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치과 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과도하게 이벤트를 많이 하거나 굉장히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치과들을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위임 진료가 많은 곳인데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직원들인 치위생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일까지 치위생사인 직원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곳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러 간 거지 그 직원한테 진료를 받으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과 의사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치과는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치료를 받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이 어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혹은 또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쉽게 환자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바쁘면 진료만 보고 딱 빠지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가능한 한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소통이 안 되는 곳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치료 후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의사가 자주 바뀌는 곳을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병원이 있어요. 치과 진료라는 거는 내가 일회성으로 가서 물론 한 번만 받고 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치아의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진료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 그 전에 어떤 진료를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사가 자꾸 바뀌면 치료의 연속성이 좀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주변에서 좀 알아보시고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치과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환자가 오면 뭐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가능한 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환자 입장에서 치료 방법들을 많이 제안을 해드립니다. 또 딱 한 가지 방법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치료 방법들을 제안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형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좋은 치과라고 하면 이제 업력이 오래된 치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자리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 검증된 치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치과의 환경이 위생이라든가 이런 청결도가 좋은 곳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치과를 들어갔을 때 치과의 분위기가 밝고 환한 느낌이 나면서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들, 어둡고 음침하고 뭐 주변 정리도 안 돼 있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생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런 정리가 잘 돼 있는 곳들을 선택하셔서 치료받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소한 화장실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치과가 소독도 잘 되고 준비 과정도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치과를 방문하셨던 내 주변 지인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의 경험을 공유받음으로써 이 치과가 괜찮았으니까 여기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온라인 검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광고성인 부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잘 검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그 병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 환자들의 후기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그 의료진의 진료 철학이나 진료 방식, 치과의 업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좋은 병원을 선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해 보는 거죠.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음에 들면 그때 거기서 치료를 진행하시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치과를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지역 내에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 내에 뭐 카페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치과를 추천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거론되는 치과들을 검색을 하셔서 그런 치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이제 치료비가 발생되는데요. 이 치료비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험용 진료비가 있고 하나는 비보험 진료비가 있죠. 그래서 보험용 진료비는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비보험 진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치과마다 치과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치과에 갔는데 굉장히 저렴한 치과 비용을 제시했거나 혹은 뭐 그런 걸 광고를 통해서 알고 그 치과를 방문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저렴한 곳들은 약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죠. 너무 비싼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일종의 미끼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신 분들한테 나는 여기가 불편해서 왔는데 다른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강조하면서 같이 치료를 유도하거나 과잉진료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뭐 꼭 치료비가 꼭 낮다 그래가지고 진료의 질이 꼭 떨어진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으니까 그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다양한 후기 등을 한번 검색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치과를 갔는데 자꾸 막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받을 수는 있죠. 왜냐면 치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는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구강검사를 해보고 방사선 검사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의료인의 역할이니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 문제 외에 자꾸 다른 얘기를 길게 하면 굳이 뭐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실 필요도 없고, 내가 해당되는 치료에 관련돼서만 나는 치료를 받기 원한다라고 치과에 있는 직원이나 의료진에게 얘기를 하면 해당되는 부위에 관련돼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의 치아를 자기가 직접 보기 어렵잖아요. 봐도 또 이게 질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충치가 그런데요. 치아에 뭔가 이렇게 검은색 점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치과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치과마다 좀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과를 갔더니 충치 개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치료해야 될 충치 개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과잉 진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충치를 바라보는 의사의 스펙트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치료의 대상을 좀 넓게 보는 거고요. 어떤 부분은 치료의 대상을 되게 좁게 보는 거죠. 근데 치료의 대상을 넓게 본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짜 과잉 진료라고 하면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들까지 치료를 하는 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해당 치과에 가서만 검증을 받을 게 아니라 교차 검증을 받는 거죠. 한 두세 군데의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치료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게 꼭 치료가 필요하고 시급한 건지를 좀 다른 치과 의사의 의견도 받아서 여러 개의 의견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치는 그 정도에 따라서 C1, C2, C3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초기 충치, 중기 충치, 이제 말기 충치까지가 있는 거예요. 초기 충치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기 충치는 이게 진행성일 수도 있고 비진행성일 수도 있거든요. 정지성 충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성 충치라고 하면 굳이 치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초기 충치들 중에 일부분은 정지성 충치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냅둬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정지성 충치까지 충치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경우들은 과잉 진료에 좀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초기 충치 중에서도 진행성 충치로 확산되고 있거나 아니면 중기나 말기 충치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치료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치료를 하지 말자고 혹은 치료를 아예 얘기를 안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의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분들은 초기 충치들을 전부 다 치료의 대상으로 보시는 치과 의사들도 있고 어떤 분은 초기 충치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 중기 충치 이후부터 치료하면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을 바라보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의 경우에도 잇몸뼈가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가 소실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남았을 때 어떤 치과 의사는 이걸 뽑자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잇몸 치료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잇몸 치료를 해서 이걸 살리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고 빼는 건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환자의 상황과 이분의 구강위생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의 형성 또 구강위생 관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치료 계획을 설정하게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을 뽑자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과잉 진료에 해당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들은 좀 사실은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상황마다 다르니까 뭐 적게 부른 것이 양심적인 거고 많이 부른 것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진료를 해도 치과마다는 비용이 다를 수 있고 또 동일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술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의 숙련도나 기술에 대한 어떤 경험 혹은 사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과를 운영해 왔는가 지역사회 내에서 치과 진료를 해오면서 검증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용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오늘 하셔야지 저희가 뭐 더 할인을 해드려요.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만 혜택을 더 주겠다. 아니면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종의 세일즈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타임 리밋을 걸어서 환자를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과 진짜 많으니까 그런 얘기 들으셔도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치과에 또 방문하셔서 충분히 의견 듣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처럼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 질문에 아마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를 받을 때 내가 비용을 뭐 아껴야겠다, 저렴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을 세이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싸고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양질의 치료를 받으시려면 또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싼 곳에서 치료를 받아서 사후 관리를 못 받는 것보다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치료받는 걸 더 추천드리고, 치아 교정 치료의 경우에도 싼 비용의 치료를 받다가 그 치과가 폐업을 하거나 진료 결과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재교정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 비용했던 것보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두 번째 받는 교정 치료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한 번의 진료를 끝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잘 받을 수 있고 재치료 받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